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맨날 우리는 시작만 조심해. 네, 감사마법사 양경윤입니다. 두두쌤 김혜경입니다. 아니, 두두쌤, 오늘 네. 오늘은 어떤 걸 선택했어요? 오늘 하루의 삶을 선택하신 건 뭐예요? 오늘 하루의 삶이야 늘 긍정을 선택하고 긍정 선택했어요? 긍정 선택하려고 하는데요. 표정이 좀 아닌 것 같아. 어제 제가 일기를 미친 듯이 썼는데 뭐 이렇게 한 번으로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일기 한 번에. 어제 쓰셨어요? 글 쓰기는? 당연히 썼죠. 자, 그런 날, 네. 어떻게, 어제 어떤 일기 쓰셨어요? 어제 좀 마음이 부대끼는 일이 있었어요. 부대껴? 부대낀다는 알아들었을까? 말. 부대낀다는 말 표준어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긍정을 선택하려고 해도 사실은 좀 속상한 사람인지라 그렇지. 그럼에도 그렇지. 불구하고 속상한 건 속상한 거니까 네네네. 상처받는 건 네. 상처받는 거고 네. 그런 게 있을 때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감살기에다 토해내. 그래서 막 했는데 네. 그래도 뭐 이렇게 한 큐에 딱 될 때가 있고요. 또 좀 고민될 때도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까 두두쌤 얼굴 보자마자 물어보게 얼굴이 부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어떤 선택했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진짜 선택했을까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가 선택하라고 하거든요. 네. 제한테 진짜 직접적 멘토링을 받는 분들은 네. 진짜 이게 너무 중요해서 오늘 요 키포인트로 하나 짚고 가려고요. 키포인트야. 키포인트. 네. 키포인트. 선택하라고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지껏 1,400일이 넘는 저한테는 한 번도 얘기 안 해준 것 같아서 지금. 아니에요. 강의할 때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사람들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못 들은 걸로. 눈을 딱 뜰 때 네. 선택을 하셔야 돼요. 눈을 딱 뜰 때.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강의할 때 이런 비슷한 얘기 하신 거가 뭐가 있었냐면 눈을 딱 뜨자마자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시작하라고 하신 거? 네. 이게 네. 밤에 우리가 사실 일기를 써야 밤에다가 네. 밤에 막 네. 쓰자고 하시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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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밤에 쓰는 게 아니라 낮에 네. 이렇게 조금씩 써는 법을 지금 안내를 드려야 되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다음 강의 안내를 좀 더 자세히 드리고 오늘은 우리 두두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뭔가 감정이 찌꺼기가 남았어. 조금씩 쓰다 보면 네. 낮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누적되어서 일기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네. 밤에 자기 전에 자기가 쓴 일기도 한번 쭉 읽어보고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도 선택했습니다. 눈 다 감고. 네, 오늘도 행복을 선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선택한 이 감사가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죠. 오늘도 행복을 선택합니다. 네, 선택합니다 쓰고 있어요. 하고 네, 선택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100번쯤 하고 일어나시면요. 네.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한 말로 나를 만드는 말의 그렇죠. 씨를 뿌리는 네. 역시 똑똑해. 우리 도도쌤 한 번 가르쳐주면 2개는 아는 것 같아요. 10개까지는 모르겠고. 지금 칭찬인 줄 알았어요. 네, 칭찬이에요. 칭찬으로. 근데 네. 지금 이게 참 중요한 게 씨를 뿌리는데 말의 씨를 우리가 지금 뿌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내 행동을 언어가 결정짓고 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도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상대가 받아들이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지고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고운 것처럼 오는 말 고운 거 기다렸다가 가는 말은 없어요. 내가 먼저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애들은요, 그 속담을 거꾸로 네. 하는 거 아시죠? 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거래요. 절대로 깜짝 내가 놀랐어요. 상대가 해주지 않으면 네. 나도 안 해줘. 네. 근데 이건 의미가 없고요. 우리한테는 지금 내가 해서 나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는 우리가 조금 벗어나고 아니 근데 제 감정의 찌꺼기 해결해 주시겠다면서.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왜냐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선택하고 나왔어요. 그거를 안 해서 그런가? 그거 연습을 사실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 말이 씨가 되는 게 2가지의 방식으로 우리를 지배하거든요. 아침에 내가 뭘 선택했느냐 아무리 선택을 해도 그날 꿀꿀한 일이 터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택을 하고 나면 그 꿀꿀함이 조금 완화가 돼요. 꿀꿀한 게 아니라 뭘 발전하게 나갈 건가를 좀 결정하게 되는데 네. 일단은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일단 해보셔야 돼요. 오늘 숙제예요.
네. 미리 숙제 나갑니다. 아, 오늘 숙제는 네.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네.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오늘도 행복을 선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죠? 하는 거. 네. 선택합니다. 네. 예, 그냥 오늘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오늘 행복합니다. 네. 이걸 연습을 꼭 하시고 주무시기 전에도 3번 하기. 네. 이 눈 뜨자마자 3번 하기. 저는 이걸 네. 표현을 한 번씩 이제 이런 말로 해죠. 무의식의 밥주기. 아, 무의식의 밥주기. 내가 의식하지 네, 네, 않아도 네, 네. 나의 수면 저 네. 밑에 들어있는 네. 그 빙하의 아래쪽에 있는 나의 마음들을 보는 시간이거든요. 만드는 시간이거든요. 이해를 먼저 만들어 둬야 돼. 또닥또닥 해둬야 네, 되는데 네, 네. 일단은 이 연습부터 하나 안내를 드리면서 네. 그러면 어제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세상 사는 게 쌤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렇게 행복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나를 치고 들어오는 것들이 것들 지금 막 마음에 나왔어요. 아니, 것들. 아니 치고 들어오는 감정의 것들이 아. 예, 감정이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감사일기 쓰면서 확실히 그런 거에 대한 출렁임은 굉장히 많이 가라앉았어요. 근데 이게 강펀치를 빡 맞았을 때는 이게 또 좀 표정이 드러나고 내 말로도 드러나고 네, 네, 네. 어쩔 수가 없을 때가 많죠. 자, 그러면 일기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럴 때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가 결국은 내 삶을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던 행동을 지배하고 내 삶을 바꿔버리거든요. 행복을 네.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해야 되냐면 네. 쓸 때 뭐부터 네. 써야 될까요? 어, 이럴 때 뭐부터 써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늦잠을 잤어요. 그럼 일어난 그 일은 일어난 거니까 그 다음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고 인식하느냐니까 일어난 그걸 그대로 써야죠. 그러면 속상한 거 그냥 쓰는 거죠. 속상한 거 쓸 때 어떻게 쓰세요? 욕 쓰세요? 에이, 땡땡 저는 씨발, 평생 그거. 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단 한 번도. 그런 거짓말. 이건 거짓말이에요. 아니 거짓말일 거야. 아 제가 진짜로요. 왜냐면 이게 큰 오빠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큰 오빠는 사실 아무 생각이 없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오빠가 둘이거든요. 근데 제일 큰 오빠가 6년 터울이에요. 근데 저는 큰 오빠가 어릴 때부터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둘째 오빠는 맨날 치고받고 싸우니까 돌 던지고 막 싸우고 이랬는데 근데 오빠는 항상 좀 이렇게 떨어져 있고 하니까 되게 어려웠는데 초등학교 어느 날 제가 친구들하고 막 얘기하면서 오다가 그 지읒 리을을 쓴 거예요. 뭔지 아세요? 지읒, 리을, 네. 지랄. 네, 그쵸. 그 경상도에서는 네. 또 그 말도 되게 많이 쓰던데 네. 그게 사실은 막 엄청난 욕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한마디 욕이죠. 딱 썼다가 큰 오빠한테 엄청 혼난 거예요. 써봤네. 봐. 아까 한 번도 안 썼다잖아. 한 번 썼네. 딱 한 번 쓰고 그러고 나서 엄청 혼나서 그 이후에 글로든 뭐로든 정말 써본 적이 없어요. 좋은 교육을 받으셨다, 그죠? 요즘 학생들은 진짜로 많이 욕을 많이 쓰세요. 그치, 너무 요즘은 많아. 진짜. 그냥 욕밖에 네, 없어. 네. 그리고 축약거 뭐 자기 생각을 만들 수 있는 단어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저는 욕은 안 쓰지만 그래도 그냥 그런 막 속상한 걸 쓰긴 써요. 그래서 뭐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 사람은 도대체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오, 두두쌤 그러고 있잖아요. 역시. 네. 이해될 때까지 막 하면 도대체 나는 그러면 왜 아무 말도 못한 거야? 뭐 나는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거? 하죠. 나는 왜 아무 말도 못했지? 왜 그 사람 나한테 네. 그런 식으로 대하지? 응, 맞아요, 뭘까? 맞아요. 응.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질문이 내 생각을 만들면서 그때 나는 무슨 행동을 했어야 될까? 이 방법도 너무 좋고요. 네. 어떤 분이 욕을 엄청 잘 쓰시는 분이 네. 저한테 코칭을 받으러 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네. 열받는데 뒤지게 열받아 죽겠는데 그 어떡하라고 니는 어떻게 생각해 막 이렇게 제가 다 말하기 좀 어려워요 그렇게 하셨는데 네. 제가 그때 첫 번째 내용하고 맞았어요. 저도 욕을 막 많이 쓴다고 해봤자 네, 네. 쓸 수 있는 욕은 개 뭐 있잖아요. 삐. 예, 강아지. 네. 네. 우리가 강아지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있잖아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소새끼, 말새끼 나오는 것처럼 이런 욕들을 소새끼, 하고 말새끼로 싶어서 자꾸 쓰시는 건 아니신 네, 거죠? 그런 말들을 할 정도밖에 네. 못 해봤는데 요즘에는 너무 많은데 그분은 그러니까 삶의 터전 자체가 욕을 너무 많이 듣고 사신대요. 네네네. 그 가게에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네. 일들이 욕이 정말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그 욕에 너무 노출이 잘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집에 가서 쓰는 용어가 처음부터 욕뿐이더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뭔가 교육을 할 때도. 그죠, 연결되죠. 예, 네,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저마도 일어났고 이미 네, 다 들어와서 네, 네. 나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기를 쓰려고 하니까 상대가 너무 믿고 힘들다고 하셔서 제가 그럼 욕을 쓰세요 이렇게 했어요. 일기에다가 욕을. 네. 왜냐면 그렇게 네. 할 수밖에 없었던 네. 게 네. 그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우리가 아무리 일기를 잘 쓰고 싶고요. 네. 막 내 마음을 막 다 표현하고 싶어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을 때가 되게 많아요. 아,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강의랑 또 연결된다. 예, 그래서 네, 일단 욕을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욕을 다 쓰고 보니까 너무 웃기대요. 욕밖에 없더래요. 네, 네, 근데 네. 그분이 정말 네. 제가 정말 그분 일기를 한 번 딱 봤었는데 일기장을 네. 보여드리고 싶은데 참 부에서 다음에 한번 네, 이게 여기 이렇게 적혀 있고 그런데 그분이 방금 한 것처럼 그렇게 쓰고 나니까 좀 속이 시원하시더래요. 근데 카타르시스. 네,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 욕만 남겨둔다면 결국 그 욕은 썼기 때문에 기록화되었기 때문에 내 것이 될 거다. 그럼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 네, 처음은 네. 그렇게 쓸 수도 있다. 네, 네. 그러나 뒤에는 네. 내가 지금 이 욕을 쓰면서 느꼈던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써주면 좋겠다. 네. 그랬더니 오늘 가게 온 손님 중에서 아까 지어 리얼 같은 네, 지랄 네. 같은 손님이 네, 나에게 뭐 종이를 던지고 네, 네, 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네. 이것들이 문제가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라고 쓰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도 네. 몇 년을 쓰시다 보니까 욕이 네. 점점 사라지셨어요. 근데 처음엔 너무 힘들면 욕도 한번 써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빈도수가 높아지면 안 돼요. 제가 아.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네, 네, 아, 욕 네. 쓰세요 그냥 네, 이렇게 네. 편하게. 근데 욕을 쓰라는 뜻은 욕을 쓰라는 게 아니라 상황을 그대로 리얼하게 내 감정들을 다 쏟아내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다 들여다봐라. 네. 그런 건 거죠.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내면 들여다보기 이런 것처럼 그렇게 들여다봐서 감정의 그 작은 찌꺼기까지 다 찾아봐라 이런 저번에 의미일까요? 두두쌤 제보고 그랬잖아요. 네. 왜 나한테는 네. 양금영 쌤이 전화해서 이거 하자라고 이야기 안 했을까? 왜 나만 그랬지? 하는데 물어보지도 못했는데 일기장에다가 그날 저 욕을 그렇게 썼대요. 왜 그분은 그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전화해가지고 뭐 하자고 하더니 선생님은 나한테 왜 하자고도 안 하고 한 번도 안 물어봤을까? 그 시크릿을 정말 이렇게 다 많잖아요. 얘기하시고 진짜. 그거는 나를 못 믿어서일까? 아니면 나랑 안 친해서일까? 뭘까? 하고 얘기를 막 A4 용지 2장 썼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네,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제가 그날 정말 잘했다고 했는데 한참 지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참 지난 다음에 한 얘기. 단 1도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도도쌤은 알아서 잘할 거고 저 입장이에요. 그냥 상대하고 결국 내 마음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나중에 언제든지 전화해도 도도 선생님이니까 말하면 뭐 알 거야 라는 저의 입장이 있어가지고 굳이 뭐 도도쌤한테까지 전화해야 이렇게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도도쌤은 그날 너무 서운했던 거예요. 혼자 막 출렁인 거예요. 자기 뼈를 출렁, 모두 출렁, 전화했더래. 출렁, 출렁. 알고 보니까. 근데 저는 나중에 이야기 듣고 보니까 아 나도 했었어야 했구나. 그런데 제가 진짜 도도쌤 빼고 다 했대. 왕따 시킨 거 아니고 도도쌤이니까 라고 왕따는 나빠요. 있었는데 네. 본인은 또 그 마음으로 그렇게 A4 용지 2바닥을 제 욕을 썼다는 이야기를 후기를 듣고 제가 정말 웃기는 했는데 아니 A4 두 바닥 질문 썼어요. 질문. 그런데 도도쌤 내린 결론은 뭐였어요? 그렇게 쓰시고 나니까. 저 내린 결론은 평온해졌죠. 왜? 왜냐하면 그걸 쓰는 과정에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딱 그 현상을 딱 받았을 때 제가 느낀 그런 여러 복잡한 감정들이 1번은 내가 느끼는 이 오묘한 감정이 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평온하진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해서 이렇게 뭔가 불안함 내지는 좀 슬픔 이게 뭘까? 슬픔일까? 뭐 질투일까? 아니면 질투였어. 아니면 뭐 뭘까? 이걸 찾기 위해서 이제 막 하다가 보니 상황이 명료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들? 뭐 그것도 저의 포장이었을 수도 있어요. 제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찾은 걸 수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상황들이 다 명료하게 보여지고 내 마음에 어떤 불안이 있었는지 근데 그런 거를 또 다른 신뢰랑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평온해졌어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저는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그래서 같아요. 감사 얘기를 쓸 때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일단 있는 상황을 써야 돼요. 다 인정하고 다 적어보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에 또 질문해보고 되물어보는 것 이런 과정들에서 한 번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감정의 찌꺼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관점이 정말 다양해져야 이게
봐지거든요. 상대를 이해하고. 그럼 어제 일도 몇 번 더 써보는 걸로. 그래서 아직 어제 일은 못 물어봤지만 네, 어제 일은 더 써보는 우리는 걸로. 네. 완벽한 신이 아니라는 말을 네. 여기서 전하면서 신이 아니에요. 사실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요. 매일매일 연습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하나의 존재라서요. 네. 처음부터 한 번만 쓰면 나는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속 이렇게 한번 긍정으로 바꿔주시고 또 뭐죠? 상황을 바라봐 주시고. 네. 선생님 정리 한번 해주세요. 제가 정리. 오늘 강의 정리. 자리예요. 오늘 강의 정리. 일단 시작은 그거였어요. 무의식의 밥을 열심히 줘라. 시작은 이거였어요. 이제 숙제였습니다. 네, 숙제 있지 눈 않았습니까? 뜨자마자 오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숙제. 감사합니다로 확언하고 시작하는 무의식의 밥 주는 거랑 감사에게 욕도 써라. 전 욕하지 않았어요. 네, 욕 아니에요. 욕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나의 그런 감정의 찌꺼기,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욕으로 쓰시든 질문을 하시든 그거를 미친 듯이 써봐라. 이것까지 그렇죠. 해야 된다. 근데 맞습니다. 그거를 여기 43페이지예요. 아까 제가 위에 읽었었고요. 엔딩으로 이걸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책에 마음에 드는 데가 진짜 많은데 제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잘 들어주세요. 선생님 네. 기억나시려나? 아니요. 선생님 일기예요? 네. 감사일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은 것을 아름답다고 말하면서 감사하고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앞 얘기를 딱 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아름답지 않은 것이 주는 깨달음을 통해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감사를 느끼는 것입니다. 야호! 저 이거 너무 맛있어요. 아름답지 않은 걸 아름답다라고 우기기 위해서 우리가 억지 포장을 하기 위해서 일기를 쓰는 게 아닙니다. 아름답지 않은 건 아름답지 않다라고 말하고 욕할 건 욕하고 이거를 그리고 다른 곳에 네. 감정일기라고 또 하더라고요. 네, 그죠. 그리고서 이제 여러분이 그 안에서 평온함과 깨달음을 찾았을 때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쓰다 보면 감사일기를 매일매일 작성하면서 내가 더 밝아지고 지혜로워짐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마칠까요? 그러면 네. 오늘은 저 다음 강의도 또 결정했어요. 들으면서 아니, 결정했어요. 벌써? 우리는 이렇게 늘 이런 식입니다. 들으면서 주제를 제가 다음 강의 결정했습니다. 곧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 여기 오늘은 행복충전서 행복충전소 감사마법학교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네, 결정했어요. 다음 강의.